왜 이렇게 예뻐진 거야? 너무 설레잖아. 널 만나서 그렇지 뭐. 그리고 원래 예뻤어. 근데 이 캠핑카 너희 남편 거 아니야? 여기서 해도 되는 건가? 괜찮아. 남편 이 캠핑카 별로 안 써. 우리 얼른 하자. 남편이랑 하는 건 너무 지겨워. 너무 못해? 그치. 아무래도 내가 제일 낫지. 오늘 밤 내가 너를 이 기구로 흥분시켜 줄게. 이게 엄청 좋대. 어머, 이게 뭐야? 너무 좋다. 얼른 해줘. 나는 핸드폰을 손에서 놓지 못한 채 한동안 그 화면을 바라봤다. 손끝이 떨렸고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아내와 노후를 즐기기 위해 산 캠핑카가 년놈들의 잠자리 장소가 되어버렸다. 도대체 언제부터 이랬던 걸까? 분명 우리는 함께 여행 다니는 걸 좋아했고 언제나 서로를 배려하며 살던 부부였다. 그런데 아내는 성형을 하고 나서부터 모든 행동과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순식간에 변했다. 나는 속이 뒤집히는 걸 억누르며 핸드폰을 내려놓고 화면을 껐다. 이제부터 내 이야기를 해보겠다. 안녕하세요. 사이다 시니어입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럼 바로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61세 김명환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렇게 사연을 보낸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우리 집사람 때문입니다. 제가 뭘 그렇게 잘못한 걸까요? 언제부터 아내가 이렇게 변한 걸까요? 이제는 도저히 혼자서 감당할 수가 없어서 여러분께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조언을 구하고 싶습니다. 집사람과 저는 25살이라는 이른 나이에 결혼했습니다. 사랑해서 결혼했고 3명의 자식을 낳았죠. 지금은 다들 결혼하고 독립해서 저희 둘만 집에 남아 있습니다. 예전에는 정말 행복했어요. 우리는 주말마다 캠핑을 다녔고 새로운 곳을 여행하는 걸 좋아했죠. 그런데 언제부턴가 아내와의 사이가 점점 소원해졌습니다. 저는 그 이유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그 변화가 아내가 성형을 하고 난 후부터 시작되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아내와 점심을 먹고 있었어요. 그런데 아내가 갑자기 숟가락을 내려놓더니 한숨을 쉬었어요. 여보, 나 얼굴 너무 찌그러졌지. 저는 순간 당황했어요. 아내가 이런 말을 하는 건 처음이었거든요. 무슨 소리야? 갑자기 왜 그래? 아내는 거울을 바라보며 자신의 얼굴을 찡그렸어요. 아니, 동창회 갔다 왔는데 다들 너무 젊더라고? 난 그냥 늙어버린 할머니 같아 보였어. 저는 황당해서 웃어버렸어요. 아니, 그게 무슨 말이야? 여보는 지금도 충분히 예뻐. 하지만 아내는 제 말을 믿지 않는 듯 했어요. 거울 좀 봐. 내 얼굴. 여기 주름 봐? 눈도 처지고 팔자주름도 깊고 완전 늙었잖아. 저는 고개를 저으며 아내의 손을 잡았어요. 그냥 우리가 나이 든 거지. 그게 당연한 거잖아. 그러자 아내는 한숨을 쉬며 조용히 중얼거렸어요. 나도 젊어지고 싶어? 그 말을 듣고도 저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어요. 그냥 동창회를 다녀와서 기분이 좀 센치해졌구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날 이후 아내는 거울 앞에 서 있는 시간이 점점 늘어났어요. 화장대 앞에서 얼굴을 만지며 깊은 한숨을 쉬었고 핸드폰으로 뭔가를 열심히 찾아보는 모습도 자주 보였어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저는 결정적인 걸 발견했어요. 그날 밤 아내가 화장실에서 씻고 나온 후 핸드폰을 탁자 위에 두고 주방으로 갔어요. 저는 무심코 아내의 핸드폰 화면을 보게 됐어요. 땡땡 성형외과, 눈 성형 후기, 이마 거상술 효과, 부작용, 60대 성형 후기. 저는 순간 머리가 띵해졌어요. 이게 뭐야? 그때 마침 아내가 물컵을 들고 거실로 돌아왔어요. 저는 핸드폰을 내려놓으며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여보, 혹시 성형 생각하고 있어? 아내는 움찔하더니
어색하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아, 그냥 한번 찾아본 거야. 별거 아니야. 하지만 제 직감이 말했어요. 아내는 이미 마음을 굳혔어요. 여보, 성형은 위험해. 그리고 지금도 충분히 예뻐. 저는 진심으로 말했어요. 하지만 아내의 표정은 싸늘했어요. 당신은 남자니까. 모르지. 그날 이후 아내는 성형 얘기를 자주 꺼냈어요. 쌍꺼풀만 하면 눈이 또렷해 보일 것 같은데. 이마, 커상을 하면 주름이 싹 펴진대. 요즘은 다들 보톡스 정도는 맞잖아. 저는 계속 반대했어요. 제발 하지 마. 부작용 있으면 어떡하려고 그래? 하지만 아내는 듣지 않았어요. 그렇게 저는 점점 지쳐갔고, 결국 아내가 계속 우울해하는 모습을 보다 못해 성형 비용까지 보태주고 말았어요. 수술 당일 저는 병원까지 따라갔어요. 걱정되는 마음에 진짜 알 거냐고 다시 물었고 다시 생각해보자고 말했지만 아내의 의지는 단단했어요. 이제 와서 무슨 말이야? 이미 예약 다 해놨는데. 아내는 거울을 보며 자신의 얼굴을 살펴보다가 한숨을 푹 쉬었어요. 당신은 이해 못해. 난 너무 늙어 보인다고. 결국 저는 더 이상 말리지 못했어요. 수술이 끝나고 아내가 회복실에서 나왔을 때 그 얼굴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붕대로 감싸진 얼굴, 퉁퉁 부은 눈. 처음 보는 모습이었어요. 많이 아파?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아내는 부자연스럽게 입꼬리를 올리며 대답했어요. 응, 근데 괜찮아. 이제 예뻐질 거니까. 저는 그 말이 이상하게 들렸어요. 아내는 지금 아픈 게 문제가 아닌 것처럼 보였어요. 오로지 예뻐진다는 것만 신경 쓰는 것 같았어요. 집으로 돌아온 후 아내는 한동안 밖에 나가지 않았어요. 부기가 빠질 때까지 꼼짝도 하지 않고 거울만 바라보며 하루를 보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붓기가 빠지고 얼굴이 점점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한 달 후 아내는 완전히 변했어요. 여보, 나 어때? 아내는 거울을 보며 살짝 고개를 돌렸어요. 붓기가 다 빠지고 나니 얼굴이 확실히 또렷해졌어요. 쌍꺼풀이 생긴 눈, 매끈한 이마, 탄력 있는 피부.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진 얼굴이었어요. 솔직히 저는 놀랐어요. 예뻐지긴 했어요. 그런데 뭔가 달라 보였어요. 괜찮네. 예뻐졌어. 저는 그렇게 말하면서도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그때부터였어요. 아내가 변하기 시작한 게. 아내의 수술이 끝나고 한 달이 지나자 정말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어요. 외모가 변해서가 아니라 아내의 행동과 태도가 확실히 달라졌어요. 전에는 집에서 편한 옷을 입고 TV를 보던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항상 풀 메이크업에 화려한 옷을 입고 나가더라고요. 여보, 나 오늘 친구들이랑 골프 치러 가? 아내가 화장대를 보며 말했어요. 하얀 골프웨어를 입고 귀걸이를 고르고 있었어요. 골프. 아내가 골프를 친다고? 한 번도 관심 없던 사람이? 언제부터 골프를 쳤다고 그래? 그냥 이번에 동호회 가입했어? 요즘 다들 골프 치잖아. 아내는 아무렇지도 않게 말했어요. 하지만 저는 납득이 가지 않았어요. 우리 예전에는 주말마다 같이 캠핑 다녔잖아. 요즘은 너무 바빠서 힘들어. 동창들 만나는 것도 있고. 저는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이건 단순한 외출이 아니었어요. 아내가 저와 있던 시간을 점점 피하는 것 같았어요. 아내의 성형수술이 끝난 지 한 달 정도가 지나자 정말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어요. 외모가 변해서가 아니라 아내의 행동과 태도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예전에 아내는 집에서 편한 옷을 입고 TV를 보거나 요리를 하면서 조곤조곤 이야기를 나누던 사람이었어요. 주말이면 저와 함께 캠핑을 가거나 시장에 가서 장을 보는 게 일상이었죠. 그런데 수술이 끝나고 나서부터
아내는 거울 앞에서 떠나질 않았어요. 마치 매일 아침 새로운 자신을 발견하는 사람처럼 거울을 들여다보며 얼굴을 만지고 미소를 지어 보였어요. 처음에는 저도 기뻤어요. 그동안 아내가 우울해하는 모습을 지켜보며 마음이 아팠으니까요. 예뻐진 얼굴을 보며 기분이 좋아진다면 그것만으로도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여보, 나 오늘 저녁에 동창들이랑 약속 있어. 이번 주말엔 서울 가서 쇼핑 좀 하려고. 애들이랑 여행 다녀오려고. 1박 2일이니까 신경 쓰지 마. 아내의 일정은 점점 더 많아졌고 집에서 함께하는 시간이 줄어들었어요. 어느 순간부터는 제가 먼저 물어보기 전에는 아내가 자기 일정을 말해주지도 않았어요. 아내는 이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단순히 예뻐진 게 아니라 태도 자체가 변했어요. 전에는 소박한 옷을 즐겨 입던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명품 옷과 가방을 들고 다니기 시작했어요. 집 앞 마트도 가지 않던 사람이 매일 나갈 일이 생겼어요. 처음엔 그저 기분 전환하는 거겠지 생각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이상한 점이 한두 개가 아니었어요. 어느 날이었어요. 아내가 화장대 앞에서 화장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옷이 제법 화려했어요. 새빨간 원피스, 큐빅이 반짝이는 귀걸이, 그리고 은근히 비치는 스타킹까지. 여보, 어디 가는데 그렇게 꾸몄어? 제가 놀라서 묻자 아내는 거울을 보며 웃었어요. 응? 아, 동창들이랑 저녁 먹기로 했어. 동창? 응. 이번엔 좀 규모 있게 모이기로 했거든. 호텔 뷔페에서 만나기로 했어. 저는 어딘가 찜찜했어요. 단순히 동창 모임인데 이렇게까지 꾸밀 필요가 있을까? 무슨 동창 모임을 호텔에서 해? 요즘 다 그렇게 해. 다들 애들도 출가했고, 이제 여유 생겼으니까. 아내는 자연스럽게 말했지만 저는 쉽게 납득이 가지 않았어요. 그날 밤 아내는 한껏 꾸미고 집을 나섰어요. 저는 TV를 보다가도 자꾸 신경이 쓰였어요. 도대체 무슨 동창 모임이길래 호텔까지 잡고 모이는 걸까? 그때 문득 하나 떠오른 게 있었어요. 그래,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확인해 보자. 저는 아내 몰래 그녀의 방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화장대 위를 살펴봤어요. 향수, 립스틱, 명품 화장품. 그런데 그 중에서 영수증 한 장이 눈에 띄었어요. 이게 뭐야? 그 영수증에는 땡땡 성형외과 V라인 리프팅 필러 시술.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또 성형을 했다고? 이번엔 저한테 말도 없이 저는 한숨을 내쉬며 영수증을 내려놨어요. 이제야 알겠더라고요. 아내는 단순히 외모 때문에 우울했던 게 아니었어요. 누군가에게 더 예뻐 보이고 싶어서 이렇게 변해버린 거였어요. 아내가 점점 집을 비우는 날이 많아졌어요. 그녀는 친구들과 모임이 있다. 골프 동호회에서 행사가 있다는 말을 하며 하루가 멀다 하고 밖으로 나갔어요. 하지만 저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이건 단순한 외출이 아니었어요. 아내는 분명 무언가를 숨기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저는 집 근처를 정리하다가 우리 캠핑카를 떠올렸어요. 캠핑카도 한동안 안 썼네. 먼지나 털어놔야겠다. 그런데 캠핑카를 주차해둔 곳에 가보니 캠핑카가 사라져 있었어요. 뭐야? 이거 어디 갔지?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마지막으로 캠핑카를 움직인 적이 없었어요. 당황한 저는 곧장 아내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 캠핑카 어디 갔어? 아내는 순간 말을 멈추더니 약간 당황한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어? 아, 그거 내가 잠깐 몰고 나갔어. 내가 캠핑카를? 아내는 평소에 운전을 거의 하지 않았어요. 특히 캠핑카 같은 큰 차는 더더욱 몰지 않았죠. 왜? 누구랑 탔는데? 그냥 친구들이랑 분위기 좀 낼 겸. 아내의 대답이 너무나도 가벼웠어요.
저는 이상한 느낌이 들었지만 더 따지지는 않았어요. 알았어. 그럼 어디다 세워놨어? 응? 아, 5단지 쪽 주차장에 세워놨어. 전화를 끊고 저는 바로 그곳으로 향했어요. 캠핑카는 주차장 한쪽 구석에 멀쩡히 서 있었어요. 하지만 뭔가 느낌이 이상했어요. 운전석에 올라 문을 열었더니 실내에서 은은한 향수 냄새가 났어요. 이건 아내가 뿌리는 향수가 아니었어요. 뭐지? 이상한 기분이 들어 내부를 살펴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때 조수석 뒤쪽 작은 옷장 안에서 낯선 물건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이게 뭐야? 옷장 안에는 남성 정장이 걸려 있었어요. 깔끔하게 다려진 와이셔츠와 넥타이까지. 저는 순간 숨이 턱 막혔어요. 여자가 친구들이랑 캠핑카에서 논다면서 왜 남자 정장이 여기 있어? 그리고 정장 옆에는 이상한 물건이 놓여 있었어요. 길고 둥근 모양의 기구 같은 것. 그때까지도 저는 그게 뭔지 확신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뭔가 굉장히 불길한 느낌이 들었어요. 저는 그것들을 천천히 꺼내 보다가 결국 그 모습을 사진으로 찍었어요. 다음 날 저는 아내 몰래 캠핑카로 갔어요. 그리고 조수석 윗부분에 소형 CCTV 카메라를 설치했어요. 이제 내가 뭘 하는지 다 볼 수 있겠지. 카메라는 작은 블랙박스 형태였기 때문에 평소에는 눈에 띄지 않을 거였어요. 저는 최대한 티가 나지 않게 장착한 후 차 문을 닫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이제 아내가 캠핑카를 타고 나가길 기다리기만 하면 됐어요. 이틀 후 아내가 외출을 했어요. 여보, 나 오늘 친구들이랑 놀러 갈 거야. 또 어디 가는데? 그냥 바람 좀 쐬러 가려고. 캠핑카 몰고 갈 거야. 저는 태연한 척했어요. 그래? 늦지 마. 하지만 속으로는 생각했어요. 그래, 오늘이구나. 내가 대체 누구랑 다니는지 직접 보자. 아내가 나가고 난 뒤 저는 조용히 컴퓨터를 켜고 CCTV 녹화 영상을 확인했어요. 그리고 저는 눈앞에 펼쳐진 장면을 보고 숨이 멎었어요. 나는 숨을 참고 CCTV 화면을 응시했어요. 가슴이 미친 듯이 뛰고 손끝이 떨렸어요. 화면 속에는 아내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녀는 혼자가 아니었어요. 처음에는 이게 무슨 장면인지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어요. 화면 속 아내는 자연스럽게 웃고 있었고 그 옆에는 한 남자가 서 있었어요. 경씨가 우리 여기서 맨날 흔들어 제끼자. 당연하지. 이렇게 은밀하게 하니까 너무 좋다. 그리고 모텔보다 더 좋은 것 같아. 그치? 이거 남편이랑 나랑 반반씩 산 거야. 그러다 남편이 알면 어떡해? 괜찮아, 남편은 이거 쓰지도 않아. 근데 미수가 얼굴이 왜 이렇게 예쁜 거야? 어머, 얘도 참. 무슨 그런 말을. 너무 예쁘다. 미수가. 아, 그리고 저번에 그 젊은 애들이 한다는 그거 있잖아. 뭐? 어떤 거? 흥분시켜주는 기구. 내가 그거 성인용품에서 사왔어. 어머, 미쳤어. 너무 좋지. 남편은 이런 걸로 안 해주지. 우린 안 한 지 좀 오래됐지. 그리고 남편이랑은 흥분도 안 돼. 이상하게 안 끌려. 너무 오래 봐서 그런가. 그럴 줄 알았어. 내가 외모가 더 낫잖아. 그치, 당연히 너가 제일 잘생겼지. 넌 어릴 때부터 내 첫사랑이었으니까. 순간 머릿속이 새하얘졌어요. 심장이 철렁 내려앉고 손이 부들부들 떨리기 시작했어요. 화면 속에서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나는 한동안 화면을 멍하니 바라봤어요. 이게 진짜라고? 이게 지금 현실이라고? 분명 내 착각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나는 숨을 크게 들이마셨다 내쉬었어요. 손에 힘을 주려 했지만 너무 떨려서 주먹을 꽉 쥘 수도 없었어요. 내가 몰랐던 시간 동안 이 짓거리를 해온 거야?
어떻게 해야 할까? 지금 당장 아내를 찾아가서 따질까? 아니면 좀 더 확실한 증거를 모아야 할까? 머릿속이 복잡하게 돌아갔어요. 그래, 이대로 끝낼 순 없어. 나는 아내의 모든 비밀을 파헤치기로 결심했어요. CCTV 영상을 보고 난 후, 나는 아내가 어디에서 누구를 만나고 다니는지 직접 확인하기로 했어요. 며칠 후, 그날도 아내는 외출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거울 앞에서 화장을 하며 귀걸이를 고르고 있었어요. 여보, 또 나가? 내가 물었어요. 그러자 아내는 거울을 보며 태연하게 대답했어요. 응, 친구들이랑 저녁 약속이 있어. 누구랑? 동창들. 나는 더 묻지 않았어요. 대신 아내가 현관문을 나서는 순간부터 따라 나섰어요. 이제 직접 확인해야 했어요. 나는 차에 올라탔다. 아내가 집을 나서는 순간부터 따라가기 위해서였다. 가슴이 쿵쿵 뛰었지만 최대한 평정심을 유지하려 했다. 이제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다. 아내는 자연스럽게 골목길을 빠져나가 택시를 잡아탔다. 나는 서둘러 시동을 걸고 천천히 뒤따랐다. 이제 내가 직접 확인할 차례였다. 신호에 걸릴까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차를 몰았다. 강남의 번화가 한복판에 멈춰 섰다. 그리고 아내는 차에서 내리더니 주위를 한번 둘러보고는 한 건물 안으로 들어갔다. 나는 그 장면을 똑똑히 봤다.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다. 여기에 왜? 그곳은 고급 술집 거리였다. 간판도 화려했고 건물 입구엔 검은 정장을 입은 남자들이 서 있었다. 나는 차를 조금 더 가까이 대고 서둘러 밖으로 나갔다. 그리고 아내가 들어간 건물을 바라봤다. 입구엔 네온 사인이 반짝이고 있었고 유리문 한쪽에는 흐릿한 금박 글씨로 가게 이름이 적혀 있었다. 잘해주는 호스트바. 숨이 턱 막혔다. 아내가 들어간 곳이 호스트바라고? 믿을 수 없었다. 나는 서둘러 건물 옆쪽으로 이동해 창문을 들여다봤다. 안에서는 흐릿한 조명이 깜빡이고 있었고 짙은 화장을 한 여성들이 소파에 앉아 있었다. 그리고 그들 옆에는 말끔한 정장을 입은 젊은 남자들이 있었다. 나는 주먹을 꽉 쥐었다. 대체 여기에 왜 온 거야? 돈이 없다고 하더니 이런 데서 흥청망청 쓰고 다닌 거야? 머릿속이 하얘졌다. 가슴이 터질 것 같았지만 일단 좀 더 지켜봐야 했다. 아내가 누구와 만나는지 정확히 확인해야 했다. 나는 조용히 건물 옆 계단을 올라갔다. 창문이 살짝 열린 틈 사이로 안을 들여다봤다. 그리고 그곳에서 믿을 수 없는 장면을 보고 말았다. 내 눈을 의심했다. 이건 말이 안 됐다. 아내는 소파에 앉아 있었고 그 옆에는 한 남자가 다정하게 붙어 있었다. 동창 친구의 30대 술집 남자까지 만나고 있었던 것이다. 대체 아내는 돈이 어디서 난 건지 알 수도 없다. 나는 그 자리를 벗어나 차로 돌아갔다. 더 이상 그 광경을 보고 있을 수가 없었다. 그 자리에서 뛰어들어가 모든 걸 끝장내고 싶었지만 이대로 끝낼 수는 없었다. 불륜탐정사무소죠. 확실한 증거를 잡고 싶은데 도와줄 수 있습니까? 이제 모든 걸 파헤칠 차례였다. 나는 차 안에서 숨을 깊이 들이마셨다. 분노로 터질 것 같았지만 지금은 감정을 앞세울 때가 아니었다. 아내의 모든 비밀을 밝혀내야 했다. 탐정사무소에서는 빠르게 움직였다. 나는 아내의 최근 행적을 쫓기 위해 카드 사용 내역과 동선을 조사해달라고 요청했다. 며칠 뒤 탐정이 내게 건넨 서류를 확인하고는 두 눈을 의심했다. 사채를 썼다고? 아내는 최근 몇 개월 동안 거액을 빌리고 있었다. 도대체 왜? 나는 손을 덜덜 떨며 서류를 넘겼다. 아내가 빠져든 남자는 고등학교 동창회에서 다시 만난 첫사랑이었다. 그는 원래 동창 모임에 나오지 않다가 최근 이혼을 하고 나타났다고 했다. 아내가 갑자기 성형을 결심한 이유, 돈을 펑펑 쓰고 다닌 이유,
주말마다 나를 피했던 이유. 그 남자를 위해서였다. 다시 젊어지고 싶었고, 다시 사랑받고 싶었던 거였다. 머리가 깨질 듯이 아팠다.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니었다. 나는 더 확실한 증거를 잡기 위해 아내를 미행하기로 결심했다. 그리고 며칠 후, 아내와 그 남자가 함께 있는 또 다른 장소를 발견하게 되었다. 그곳에서 나는 그들의 대화를 듣고 참을 수 없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나는 차를 멈추고 창문을 살짝 내렸다. 멀리 보이는 건물 안 은은한 조명이 새어나오고 있었다. 아내와 그 남자가 함께 들어간 곳이었다. 이제 직접 확인할 차례였다. 나는 차에서 내려 조용히 건물로 다가갔다. 귀를 기울이자 흐릿하게 대화 소리가 들려왔다. 숨을 깊게 들이마시며 나는 핸드폰을 꺼내 녹음을 시작했다. 오늘 허리돌림이 장난이 아닌데 오늘 아주 좋았어. 이 기구 덕분인가? 그리고 너랑 하니까 더 잘하게 되는 것 같아. 남편이랑 할 때는 아무 감정도 없고 느낌도 없었는데 역시 너랑 하는 게 훨씬 낫다. 남편이랑 이혼하면 안 되는 거니? 뭐라고? 남편이랑 이혼하는 거 어떠냐고? 그건 좀 그러네. 대체 왜 뭐가 그래? 그냥 나이도 있고 남편이랑 정이 들어서 그런가. 이혼하기는 좀 그러네. 뭐 그런 게 어딨어? 이제 확실한 증거를 잡을 시간이었다. 나는 문을 열고 그들 앞에 섰다. 재미있게 노셨나? 그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나는 천천히 앞으로 걸어 나갔다. 이제 모든 것을 끝내러 왔다. 아내는 나를 보자마자 눈이 커졌어요. 그 남자 아내의 첫사랑이라는 놈도 마찬가지였어요. 둘 다 순간 얼어붙었죠. 여보? 아내는 다급히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재밌게 놀았어? 내가 차분하게 묻자. 아내는 눈을 피하며 어색하게 웃었어요. 아니야, 오해야. 오해! 나는 핸드폰을 꺼내 들었어요. 그리고 아내와 그 남자의 대화가 녹음된 파일을 재생했어요. 그 짧은 대화가 흘러나오자 아내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그 남자도 표정이 굳었죠. 나는 핸드폰을 주머니에 넣고 천천히 말했어요. 이제 무슨 말을 할래? 아내는 입을 열었다 닫았다 하더니 갑자기 내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이제 와서 빌어봤자 무슨 소용이 있나? 나는 차갑게 아내를 내려다봤어요. 이혼하자!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아내는 흐느끼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내 마음은 이미 돌아설 수 없는 곳까지 가버렸어요. 모든 게 끝난 거였어요. 아내는 바닥에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어요. 그 남자도 아무 말 없이 굳은 얼굴로 나를 바라보고 있었죠. 하지만 나에게는 이제 아무런 감정도 남아있지 않았어요. 이제 와서 후회해! 이게 다 들통나지 않았으면 계속했겠지! 내가 냉정하게 말하자 아내는 고개를 흔들며 손을 모았어요. 아니야. 정말 아니야. 한순간의 실수였어. 내가 미쳤었어. 나는 헛웃음을 지었어요. 한순간의 실수! 이건 몇 개월 동안 계획적으로 이어진 불륜이었어요. 거기에 사채까지 써가며 그 남자를 위해 돈을 썼죠. 그럼 사채는 왜 썼는데? 아내는 더 이상 변명하지 못했어요. 나는 천천히 한 걸음 물러났어요. 변호사랑 이야기해! 난 이혼할 거니까! 아내는 울며 내 발을 붙잡았어요. 여보,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다시는 안 그럴게. 우리 이렇게 끝내면 안 돼? 나는 그런 아내를 조용히 내려다봤어요. 이제 그 얼굴조차 보고 싶지 않았어요. 끝내는 게 아니라 내가 끝낸 거야! 나는 차갑게 말한 후 돌아섰어요. 뒤에서 아내의 울음소리가 들려왔지만 나는 단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이혼 소식은 순식간에 동창들 사이에도 퍼졌어요.
아내는 불륜 사실이 알려지면서 친구들까지 모두 잃었어요. 그 남자 역시 알고 보니 여기저기 여자들에게 손을 대던 인간이었어요. 결국 그에게도 버려졌죠. 하지만 더 심각한 문제는 아내가 진 빚이었어요. 그동안 사채까지 써가며 호빠에서 돈을 펑펑 썼던 아내. 이혼하고 난 뒤 빚쟁이들이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나는 그걸 지켜보며 생각했어요. 이제 남은 건 파멸뿐이겠지. 그리고 저희는 불륜의 사유로 이혼을 하게 됐고, 자식들도 엄마라는 사람을 부끄러워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혼 후에도 아내의 근황은 겹지인을 통해 들려왔어요. 그녀는 결국 식당에서 설거지 알바를 하면서 빚을 갚고 있다고 했어요. 그리고 나에게 연락을 해왔죠. 여보 아니. 이제 여보라고 부를 수도 없지만 나 정말 힘들어. 사채가 너무 커서 나 혼자 감당할 수가 없어. 5천만 원만 도와줄 수 있어? 나는 전화를 손에 쥔 채 아무 말 없이 창밖을 바라봤어요. 이제 그녀는 한때 내가 사랑했던 여자가 아니었어요. 하지만 정말 이대로 외면하는 게 맞을까요? 나는 고민에 빠졌어요. 물론 저에게 상처를 주었지만 그 전에 35년의 정을 생각해서 살짝만 빚을 갚아주어야 하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저 같으면 이 돈을 갚아줘야 할까요? 이제 이야기는 끝이 났어요. 하지만 아직 제 마음속에는 끝나지 않은 질문이 남아 있어요. 아내는 한때 제가 사랑했던 사람이었어요. 젊은 시절 우리는 서로를 위해 모든 걸 바칠 만큼 뜨거운 사랑을 했고, 자식들을 키우며 평생을 함께 해왔죠. 그런데 그런 사람이 저를 배신하고 다른 남자와 저 캠핑카에서 제가 평생 모은 돈을 사채까지 써가며 날려버렸어요. 이제 와서 후회한다며 용서를 구하지만 그 눈물조차 진심인지 믿을 수가 없어요. 아내가 겪는 고통이 자업자득이라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제가 너무 정이 많은 걸까요? 5천만 원. 이혼하면서 재산 분할도 확실하게 끝냈고 저한테 법적으로 책임이 있는 돈도 아닙니다. 그녀가 저지른 일이니 당연히 스스로 갚아야겠죠. 그런데 그녀가 힘겹게 설거지를 하며 겨우겨우 빚을 갚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으니 마음이 편하지가 않아요. 저는 분명 아내에게서 완전히 벗어나고 싶었어요. 그녀가 망가지는 걸 보고 속 시원해야 하는데 왜 이렇게 마음이 복잡할까요? 여러분이라면 이 돈을 갚아주겠습니까? 아니면 냉정하게 외면하는 게 맞을까요? 끝으로 이 사연을 마치며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신다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